왜? 그럼 우리 화요일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이 그 개천절이잖아. 그날 보는 걸로 하고, 왜냐면 보현이도 못 오고 뭐 지인이도 못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벌써 2명이 빠지는 거니까. 일단 화요일날 우리 원래 보던 시간 정도가 한 6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개천절 6시쯤 6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화요일에 원래 수업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선생님 다 수업하셔? 화요일날? 아니 저희 본 수업이 화요일에 하는 그러니까는 다른 선생님들도 본 수업 하셔? 화요일날? 저 화요일에 여기 수업이 이거 수업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국어 쌤이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선생님은 화요일에 따로 수업 안 하는 줄 알고. 고생하셨네? 모르겠어요. 연주가 만약에 뭐 국어 일정 따로 없는 거면은 여러분들 그냥 화요일날 한 6시에서 10시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6시에서 10시까지 한 거예요. 저 뒤에 수업 우리 있나? 몰라. 있어 수업이? 저 지금 원래는 화요일에 원래 수업 없지 않아? 아니 저희 원래 끝나고 그거 바로 그거. 그러니까 빨간 날인데도 수업해? 근데 선생님이 한대?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업하는 날이 곧 빨간 날이구나. 그럼 그거 수업 갖고 알려줘. 뒤에 수업이 있는지. 이미 간다고? 이미 갔다 왔잖아. 어디로? 필리핀인가? 진짜? 나 이미 갔어. 누가 공사가 찍었어? 필리핀에. 볼까? 대화 차단. 일단은 그 시스테마틱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준 프린트로 학교 프린트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저희 더 받았어요. 그거 일단 선생님 나중에 또 보려고 할게. 그리고 원래는 선생님이 이번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교과서를 프린트를 미리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한번 싹 풀어오는 거를 추가 과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쌤은 목요일날 수업하는 걸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따로 지금 프린트를 안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일 또 학교 가고 하니까 쌤이 오늘 수업 다 끝나고 교과서 프린트를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우리 화요일날 볼 때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날 우리가 그 정규 수업을 하진 않을 거거든. 보충 개념으로 4시간 정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학교 기출도 한번 미리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풀었던 거 질문 받고 좀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미리 교과서 프린트를 주는 거니까 어쨌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교과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진도까지 싹 풀어오는 게 추가 과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거를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좀 올려둘 테니까 내일이나 시간 될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봅시다. 22번. 접선을 저번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여러분들이 접선이 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접선을 한 문제를 더 넣었는데, 접선식 쓰는 게 웬만한 상황은 다 쉬워. 미리 한번 좀 얘기하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지.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식을 작성을 하자,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진 후 접선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왜 쉽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 결국 접선식을 쓸 때 이 기울기라는 값이 어떤 함수를 통해서 잡히지? 도함수가 아니라 도함수를 통해서 잡히니까 이 도함수의 이 기울기 값으로 방정식을 하나 세우게 되면은 접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접점이 구해지면 그때부터 또 접선식이 써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제일 쉬운 경우죠. 접점이 주어지면 점 하나도 알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기울기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22번은 밖의 점이라고 합시다. 개념 수업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면 잠깐 생각이 날 거거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평균 기울기 식을 쓰고 순간 기울기 식을 쓰고 그 둘이 똑같다라는 식을 작성만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되거든.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요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걸 테고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요 놈이랑 요 함수식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게 돼.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해보자. A, B. 자 접점이 안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이 접점 세팅을 꼭 해줘야 돼. 이거를 적어둘까? 접점 세팅 먼저. 그럼 접점 세팅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뭐 미지수 하나 가져와서 보통 t로 잡고 t, ft 이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t, ft 이렇게 일단 잡아두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 평균기울기랑 순간기울기 식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기울기 식을 쓰려면 두 점이 필요하잖아. 그 두 점이 얘랑 얘거든. 그래서 이 두 점 가지고 평균기울기 식을 써줄 거야. 그러면 x좌표 변화량을 따지려면 t-a라고 쓰면 될 거고 함수값의 변화량을 따지려면 ft에서 b를 빼주면 되겠지. ft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두 점으로 잡힌 기울기가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게 또 누구랑 똑같냐면 요 t라는 요 x좌표 t라는 점 있잖아. 이 점에서 이 함수의 뭐랑 똑같아? 이 함수의 순간계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니까 미분해서 도함수에다가 t라는 좌표를 넣어주면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이 두 식이 똑같다, 값이 똑같다라고 식을 놓게 되면 방정식이 풀리거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이제 식을 써주거나 뭐 구하라는 걸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문제를 뒤에 넣어놓긴 했거든. 뒤에 연습 문제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또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특이하게 접선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필기만 좀 해두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씁시다. 뭐 이런 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밖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밖의 점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그럼 접선의 개수가 몇 개 그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림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일단 접선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수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접선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지, 그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날까? 하나 더 있을까? 더 있어. 어떻게 더 있냐면 이렇게도 있지. 이렇게도 있어. 그러니까 총 3개의 접선이 생길 수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그 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밖의 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접선이 몇 개 그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느낌상보다 이쪽으로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쪽으로 생길 것 같은데 생길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그어지는 거고 이때는 접선의 개수가 무려 3개가 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구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그때그때 형성될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변곡접선 기억하지?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만든 거야. 자 그럼 이 변곡점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접선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있고 이 변곡접선은 다른 함수랑 이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구역을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여기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 두 영역은 입장이 같은 입장이거든. 이때는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치고 접선의 개수를 둔다고 치잖아. 그럼 몇 개 생긴다고? 3개가 생긴다. 여기도 3개가 생긴다. 3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몇 개 생길 것 같다고? 한 개 같잖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구역을 나눠서 크게 이렇게 나눴잖아. 근데 여길 제외한 나머지 점들도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몇 개야? 여기서 보이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이거 한 개. 이게 생각해도 되거든. 외우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자는 거여서 한 개. 근데 봐봐요. 여기는 여기면 그렇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조금 다르지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긴 두 개. 그 다음에 요 함수 위. 만약에 여기면 하나 생기지. 두 개밖에 안 생겨. 알겠지? 함수 위면 두 개야.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위면 기본적으로 두 개야. 이렇게 세팅을 정리해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접선의 개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준이 누가 된다고? 무슨 접선? 경북 접선 기준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서 이 구역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 보자. 첫 번째 문제 보면 밖의 점이 0,-4가 이렇게 되는 상태. 함수 fx가 함차 함수인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3 예? 2차 함수인데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해서 밖의 점에서 이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릴 건데 접선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두 개 생긴다고 얘기해 준 거고 2차 함수는 웬만해서 두 개가 생기거든. 두 개 생기는 상태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접점 세팅을 할 거야. 접점 세팅. 접점을 t, 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어떤 점 접점을 갖다가 t, t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밖의 점이 나와 있는데 밖의 점이 이렇게 접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접점 세팅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평균 기울기랑 순간 기울기가 똑같다 라는 식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점이 0,-4 접점이 t, t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변화를 먼저 따져주면 t 이렇게 되겠지 그치? t 빼기 0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빼주면 y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게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야. 순간 기울기를 써줘야 되니까 얘 미분해주면 f'(x가 2x가 이렇게 된 거니 여기에다 이제 t 대입해주면 t라는 점에서의 총기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2t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t 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 t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t 값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기울기도 다 구해지고 접점도 구해지고 다 구해진다는 뜻이야, 그지? 어쨌든 이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니까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된 거지. 이렇게 넘어가서 t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들?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t값이 몇 개가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하나는 근 하나가 t1이라 치고 나머지 두 번째 근이 t2라고 치면 얘네는 접점을 알려주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잖아, 그지? 근데 두 기울기에 뭐라고 했어? 곱이라고 했으니까 t1이라는 접점은 이 t1이라는 기울기 만들어낼 거고 t2라는 놈은 이 t2라는 기울기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4t1, t2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이 t1, t2라는 게 이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되겠지, 그치? 두 근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풀었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t1, t2가 구해지면 이 값이 예쁘지, 그치? 근데 이 값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자. 두 번째 문제. 이 K라는 밖에 있는 점에서 함수 fx 3차 함수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함수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선생님 뭐 잘못했냐 혹시? 아니요. 괜찮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거 조금 이제 개념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다 적어놨던 걸 좀 생각을 하면 대충 구역이 어디겠다는 생각이 들지. 예를 들어서 이 선차 함수가 이렇게 그어졌고 변곡 접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하면 2,k라는 게 여길까 여길까 1번 2번 어딜까? 2번이겠지. 그치 우리 이제 변곡점이라는 걸 아니까 그치? 변곡점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x는 0에 있는 거지? 0 2차가 없으니까 그치? x는 0 그러니까 2,k는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세 점의 x좌표의 접점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지. 자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 이제 방금 했으니까 좀 빠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접점 세팅 t, ft 밖의 점이 2,k라는 점 요거 가지고 평균 기울기를 먼저 써보자 이런 거지. 그러면 t-2에다가 ft에서 t 그냥 바로 넣어서 빼는 걸로 하자.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의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y 변화량이 써지겠지. 미분계수 써줘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 그러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써지고 여기에 t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진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그치? 3차 방정식이니까 t가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줄 건데 여기 t 해주면 3t 세제곱 3t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6t 제곱 요거랑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6t 거기에 플러스 6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일로 넘어가는 식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얘를 이쪽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이제 빼줄 거거든. 한쪽 0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t 제곱 그대로 살아있고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지워지고 6이랑 4는 2고 2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3차 방정식 그냥 정리한 거야. 넘겨가지고 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마지막에 접근해서 풀 때도 우리는 지금 세 점점의 x좌표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t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t1, t2, t3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2분의 여기 상수항 해주는 거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k라고 써주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게 여기는 t1, t2, t3가 뭐가 되는 거야? 곱이 되는 거지. 곱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이 x좌표 세 놈의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 거고 뿔 만들어주면 k의 값이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t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넘어가서 22번 연습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
볼까? 자, 바뀔 점이 이렇게 있고 위 이제 적점이라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평기, 순기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t-1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미분하면 2t 빼기 2x 빼기 2잖아. t 넣어주면은 2t 마이너스 2. 어차피 요식만 쓰면 뭔가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이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값이 2t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거고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t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0과 2라는 점에서 어쨌든 적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접선식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좌표 한 점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0, 몇인지를 보면 0,0이다. 0,0이다. 그다음 2 넣어주면 2, 또 0이다.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된 거지. 지나는 한 점을 잡았고 기울기 잡아주면 되는데 기울기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0 넣어주면은 그때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0 넣어주면 0이 아니라 2 넣어주면은 기울기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해서 접선식을 써주면 y는 마이너스 2에 0,0이니까 그대로 2x 이렇게 써주면 되고 y는 2,0 지나면서 기울기 2인 거니까 2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접선이 잡히지. 근데 요거에 또 어떤 무슨 수직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수직인 접선이 잡혔으니까 y절편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0 넣어주고 0 넣어줘가지고 각각의 y절편을 구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23번 보자. 23번은 개념 수업 때 그림을 이렇게 싹 그려가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다시 한 번 약간 첨언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건데 3차 함수가 나오던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증가 함수 혹은 감소 함수. 증가 혹은 감소 함수라는 게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 감소하는 상태라고 했으면은 계속 감소하기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증가 함수라고 했으면은 3차의 최고차 계수가 뭐겠어? 양수인 상태였을 거고, 그지? 감소 함수라고 얘기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음수인 상태가 되겠지, 그지? 똑같은 말을 어떤 똑같은 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그 값이 이 상태가 여러분들 그 값이 존재하는 상태야, 존재하지 않는 상태야?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과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또 우리가 고1 때 했던 건데 이런 상태의 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뭔데? 1대1이 돼요. 어쨌든 이 함수 자체가 상수함수를 막 그어봤을 때 계속해서 한 점밖에 안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대응 함수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또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해당되는 함수값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1대1 대응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의 반대말을 우리가 2번이라고 이렇게 해두긴 할 건데 말로만 해봐도 되거든.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어떤 것들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해주면 어쨌든 요거의 반대 상황이라고 다 이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고 생각이 안 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1번 상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어떤 3차함수 fx가 있는데 1번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충족시켜보자.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fx에 일단 누굴 봐야 된다고 했지? 프라임 x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 증가함수를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를 봤더니 이 f 프라임 x는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보자. 최고차 계수와 양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x축이 1번처럼 지나가게 되면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모두 있지. 그거는 이 조건에 충족되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2번은 충족되는 거야 충족되지 않는 거야? 2번도 충족이 되는 거지. 왜냐면 펄 했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잖아, 그지? 순간적으로 0이 되는데 이 2번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번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 이게 그려져. 그럼 요 지점이 지금 증가하는 상태냐 감소하는 상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분명하거든. 요렇게 쌤이 이렇게 상수함수 이렇게 하나 싹 그어보잖아 이렇게. 그럼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은 요놈 왼쪽은 얘보다 작다는 뜻이고 요놈 오른쪽은 얘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는 2번도 역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3번은 당연하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을 충족시키시오라는 말은 f'x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라는 뜻이야? f'x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충족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 알겠지? f'x 됐습니다. 그래서 23번 첫 번째 문장 보자.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4a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상태.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 함수가 증가하기만 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곧바로 f'x로 갈 거고 f'x를 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의 x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요 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b제곱 3의 a 플러스 1의 요거의 자체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로 바뀌고 3의 4a 이렇게 써서 얘가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풀어주면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6a가 아니라 저 9잖아. 9이 18a 플러스 9 거기에 12a 이게 0보다 작거나 작다. 3으로 이렇게 뭐 없애줘도 괜찮은데 3a 제곱에 얘네들이 하면 30a니까 더하기 10a에 더하기 3 요게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인수분해 되면은 3, 1, 3, 1 이렇게 해서 3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된 거니까 2차 부동식 범위를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 경계지점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를 a의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까지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치?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넘어가서 두 번째 23번 문제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fx 3차함수가 극값을 각도록이라고 나와있다. 극값을 각도록.
극값을 갓도르기라는 상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는 상황이 반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요는 F'X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해서 요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말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걸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는 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풀어주면 정답이 될 거니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고 베타의 값이 베타의 값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23번 연습 연구 한번 해보자. 맞다. 승민이를 만났거든요. 직실에서. 성이 양쪽에 여자 끼고 다닌다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직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앉았을 때 승민이가 대각선에 앉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저는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너무 저도 지금 안녕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당황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 저도 당황해가지고. 민영남. 승민이 양쪽이 여자 끼어잖아.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서 하교하다가 보면 놀라요. 주변에 여자 놀러. 너는 그래도 막 뭐 선배 후배들끼리 그냥 반말하지 않아? 그게? 아니. 그 존댓말 나는 학교 다닐 때 막 그 선배 지나가는데 꼭 인사 안 하면 따로 불러가서 맞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어떤 선배는 상관없어. 일단은 나보다 학력이 높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인사해야 돼. 모르는데도? 몰라도 일단 우리 학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해야 돼.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30대 초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대가 많이 차이가. 생각보다. 내가 20살이 될 때부터 좀 바뀌었어 많이. 내가 딱 20살이 되던 해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전교생이 다 반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 선배에 대한 약간 예의. 선생님 됐어요. 다 했어. 우리 학년 다 했어. 안 하면은 따로 불러서 또 맞고 해야 돼. 따로 해야 돼. 네. 선생님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뭐 키가 크니까. 아니야. 뭐 위에 선배들이랑 아무리 친한 형들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 아는 형이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커버를 못 쳐주는 거지. 뭐 이제 따로 이게 만나서 이제 놀 때나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해도. 승민이 이상해요. 학원에서 저를 반말하는 학교 밖에서는 저를 반대말해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 학원에서는 누나 너 이러는데 학교 밖에서는 조용히 저녁 먹으러 안 가세요? 이러고. 누가? 이게 승민이라고 있어. 어디 봅시다. 1학년. 23번 연습? 삼성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3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하기만 하게끔 해라라는 얘기가 된 거지. 그래서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고, 요놈의 도함수를 볼 건데 요놈의 도함수가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로 잡히는 상태에서 요놈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b제곱 마이너스 a씩 된 거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작다 해서 풀어주면 일단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24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문제 하나만 풀고 그럼 우리 쉬었다가 할까? 뒤에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찝찝해가지고 여기 요새 트렌드가 아니어가지고 뺐단 말이야. 몇 번이냐면 28번이야. 28번 19페이지에 28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 문제 상황을 보면은 각계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정석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으로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야. 두 가지로 한번 해결해보면 봅시다. 일단은 정석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에 그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평기승기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접점 세팅을 t,ft로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 평균 기울기 만들어보면 t-a 요거는
ft 마이너스 2 요게 요 놈을 미분한 거에다가 t를 대입한 값과 똑같다 이런 식을 쓰라는 거지.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줄 건데 자, 일단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고 t 마이너스 a를 일로 넘길 거니까 ft 여기다가 2 뺀 거니까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이 된 거고 t 마이너스 2쪽을 넘겨 그러면 t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에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써져가지고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된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접선이 한 개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온 상태니까 3차 방정식 다 풀게 그러면 3t 세제곱에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a 해주고 여기에 t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t 잠깐만 마이너스 플러스 6at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겨가지고 2t 세제곱에다가 3 없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t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a에 t 제곱에다가 더하기 6a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0 이렇게 된 거지. 3차 방정식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t라는 놈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니까 t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면 2t 제곱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a에 t에다가 더하기 6a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점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야?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근이 나오고 여기선 근이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해서 뭐 그걸 풀면은 그렇게 범위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3차함수가 저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고 이 변곡점이 어디인 거야? 변곡점이 1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접선을 일단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저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를 갖지. 그래서 변곡접선이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1일 때 지나는 점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곡접선이 잡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2라고 했는데 요 놈은 y좌표는 어떻게 된 거야? 고정이 된 거잖아. y좌표가 고정이 된 거야. 다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1, 0인 상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a,2라는 지점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점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한 개만 그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라고 친다면 한 개에 해당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경계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경계만. 그럼 이 경계를 먼저 하나 잡아주려면 다시 이 경계를 잡아주려면 이 변곡접선이 언제 2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언제 2가 되는지.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풀어가지고 너가 언제 y좌표가 2가 되냐라고 식을 써주는 거야. 그럼 x의 값이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서 요 경계, 첫 번째 경계가 x가 몇인 지점이라는 거야? 3분의 1인 지점이 첫 번째 경계가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쪽 끝 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우리 3차 함수, 저 3차 함수가 언제 2가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요 점을 잡기 위해서는 저 3차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이 언제 y좌표가 2가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x 제곱으로 인수분해되면서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니까 x의 값이 0은 이쪽에 있을 테니까, 그지? 3일 때라고 얘기를 할 거고 0일 때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 여기서 이제 접하는 구역이 하나 생기는 거지, 그지? 접하는 구역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다시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는 건데, 요 지점의 좌표가 어디라는 거야? x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야 접선이 한 개가 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이니 a의 값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하는 걸로 합시다.